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1쪽 200번 상속재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상속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 상식으로도 우리가 일상사회생활에서 상속과 관련해서 아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200번 보시면 171쪽에 200번 보시면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유해 소유권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소유에 속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물건이라는 게 뭘까요? 물건. 자,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라는 것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니, 유체물은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를 충치하는 거죠? 전기는 다 하시고요. 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는 건 뭐예요? 공기 중에 산소를 추출해서 산소통을 만들면 그거는 물건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요거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자산관리를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FP 자산관리사도 부동산 자산관리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근데 부동산이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부동산이지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거죠. 동산이라는 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도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적집에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이게 물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권이라는 권리는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집적집에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물과 종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원물과 과실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은 원물과 과실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원물이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이런 것을 우리는 법정 과실이다 그러는 거죠. 농산물, 토지로부터 나오는, 원물로부터 나오는 농산물, 젖소의 우유, 또 뭐야? 나무 열매, 이런 것을 우리는 천연 과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때 혈액, 모발, 장기, 치아, 이런 것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물건. 어떤 분은 물건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요거는요, 이렇게 따지셔야 돼. 신체에 부착돼 있을 때는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나 신체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 신체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 이때는 물건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자친구 머리가 길어요.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 물건 돈 좀 되겠는데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좀 더 가까이 와라.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사투리로. 그렇지, 싸가지가 없다고 깃방맹이 한 대 때려버려요. 자, 부착돼 있을 때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잘라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때 매수인은 이 물건 머릿결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시체가 물건이냐 이거부터 파악해요. 171쪽에 200번에 1번 유에 시체가 물건이냐 아니냐 이거 파악해 봅니다. 시체 유해가 물건이냐 아니냐. 다수설은요 물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물건이 아니라 특수한 인격권의 객체입니다. 특수한 인격권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봅니다. 물건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오늘 밤 묘지 앞을 지나가다가 아니 소속이 시신 유해는 물건인데 그러면 오늘 밤 꿈속에 나와. 내가 어디가 물건이냐고 싸가지가 없다고 사투리로 어디 한 대 때려버려. 꿈속에서 깃방맹이 한 대 때려버려. 따라서 물건은 물건이지만 물건으로 말하지 말고 특수한 인격권의 객체님들 잘 계셨습니까? 인사해야 돼.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다가 오늘 아니 물건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오늘 밤 꿈속에 밤 1시쯤 깃방맹이 수십 대 맞습니다. 특수한 인격권의 객체로 보셔야 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유권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 유해 시신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 재미있는 유명한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재미있는 유명한 판례 뭐가 있을까? 그렇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남자친구, 을이 여자친구. 두 분이 자주 만났어요. 노래를 불렀지. 노래. 무슨 노래? 잘 살아보세. 그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혼인. 그럼 이분이 남편이 되고 이분이 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형제를 두고 잘 사셨대. 그런데 이분이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병. 뭐 하시는 분이 애인. 자, 애인이 뭐 하시는 분이 애인이.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쉽게 애 먹이는 인간이에요. 왜? 집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출을 해버린 거야.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여기서 또다시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명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니까 실종 선고해서 사망으로 해서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계시잖아. 여기에 계시잖아.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삼형제들이 이복 형제를 상대로 우리 아빠 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 돌려달라 하니까 이복 동생들은 더 황당하죠. 이런 사실도 몰랐고 더군다나 돌아가신 아버님을 돌려달라고 하니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 간에 싸움을 해야 돼요? 소송을 했지.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판례가. 그렇죠. 당사자 간에 협의로 결정하라. 협의. 아니 지금 협의가 안 되잖아요. 협의가 끝까지 안 될 때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제사를 주재하는 자. 누구예요? 옛날 말로는 종손,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장남에게 소유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복형들이 이겼습니다. 이복형들이 이겼다고요. 자, 요번에는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 장남에게 있다. 종손에게 있다. 확인했습니다. 자, 요번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의대에 기부하라. 뭐로? 해부용으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드라마 보니까 허준 선생이 자기 제자한테 내가 죽거든 나를 해부해봐라. 연습용으로 해라.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던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의대 해부용으로 기부하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 좀 망설여지죠? 자, 어르신이 선진의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의대에 기부해서 해부용으로 해서 의학계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 미랄이 되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서까지 쓰셨대. 그런데 여기 장남이 아니 우리가 살만하고 선산도 있고 여기다 모셔야지. 그리고 제사도 지내야지.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아무리 아버님이 각서까지 쓰셨어도 의대에 기부할 수 없다고 거부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럼 만약에 의대에 소송을 해서 각서까지 썼으니까 주시오! 빨리 우리 학생들 해부용으로 하겠소. 그리고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아버님 유지대로 빨리 주세요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상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리 아버님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의대에 해부용으로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병마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라, 해부용으로 하라 했어도 장남이 못해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다.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 판례입니다. 구속력은 없다.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 판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야? 시신 유해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 장남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의대 해부용으로 기부했다. 기부한다.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171쪽의 200번의 1번 유해 소유권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소유다. 틀렸죠? 제사를 주재하는 자, 종손, 장남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2번 200번의 2번입니다. 농가가 아니고 또 농지 경작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농지 수분대권을 상속할 수 없으며 농가의 가산으로 상속한다. 맞죠? 3번 부양청구권은 상속성이 없지만, 맞죠? 연체부양료 채권 채무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사망에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4번 공동광업권자의 주인은 조합계약에서 그 주의를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맞죠? 5번 후처의 가봉자에게는 인척관계에 불과하므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이 없다. 맞죠? 가봉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가봉자. 가봉이란 말 많이 쓰시죠? 양복 옷을 맞추시면 그거 한번 입어보는 거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완전히 제단을 하기 전에 한번 입어보시면 그것도 가봉이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놈자자가 붙었잖아. 가봉자라는 게 뭐예요? 그쵸. 재혼을 하는데 후처가 그 전 남편의 소생, 성이 다른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 이게 가봉자예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는 데리고 온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옛날에는 성이 다르니까 금방 표시가 나는데 요즘에 성과 본을 바꾸도록 합니다. 후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도록 해서 외부에서는 모르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5번은 맞고,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어서 172쪽에 201번으로 넘어갑니다. 재산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맞는 것은 1번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판결적은 제4순위의 상속인이다. 맞죠? 상속순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상속 1순위 누구죠? 직계비속 1, 배우자 1.5. 상속 2순위는요, 직계존속. 상속 3순위는요, 네? 형제자매. 상속 4순위는요, 사촌 이내의 판결적.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201번의 2번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제1순위의 재산 상속인이다. 틀렸죠. 직계존속은 2순위에 2순위. 3번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입양된 자는 제2순위다. 틀렸죠. 입양된 자녀는 1순위 직계비속에 들어갑니다. 4번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제 4순위의 재산 상속인이다. 틀렸지. 형제 자매는 3순위. 틀렸습니다. 5번 피상속인의 8촌인의 판결적은 제 4순위의 재산 상속인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사촌인회죠. 개정됐잖아요. 사촌인회 판결적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1번만 맞아요, 여러분.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어서 202번 넘어가십니다. 유류분으로 틀린 것은 1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는 그 법정 상속인의 2분의 1이다. 맞죠? 맞아요. 2번 피상속인의 유처는 그 법정 상속인의 2분의 1이다. 맞죠. 3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여자 기혼은 그 법정 상속의 4분의 1이다. 틀렸지. 2분의 1 아니에요. 2분의 1 직계비속. 4번 피상속인의 형제는 그 법정 상속의 3분의 1이다. 맞죠. 5번 피상속인의 부모는 그 법정 상속의 3분의 1이다. 맞죠? 3번 맨 끝에 4분의 1이 틀렸어요. 2분의 1이지. 2분의 1. 자, 여러분. 유료분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잊으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 유료분 실제 사건을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님이에요. 근데 뭐예요?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은 분. 자, 테크닉이 좋다는 건 돈을 잘 쓴다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여기에 삼형제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돈키호테는 돈이 많으신 분인데 왜 돈이 많아요? 농사를 짓던 분들이에요. 농사만 열심히 짓고 땅을 시골에 많이 사놨어요. 땅을. 그런데 도로도 나고 신도시가 이전된다는 소문이 있으면서 땅값이 2배로 올라가고 급기야는
이 땅이 수용이 돼서 수용금, 보상금이 수백억이 나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 졸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자, 졸부라도 좋으니까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돈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평상시는 안 오더니 주말마다 내려와. 그리고 아예 시골에 내려와서 효도를 한다고 난리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난리 부르스. 왜? 뭐 노리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뭐 노리고? 요거. 보상금, 수용금.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사업자가 보태달라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엄마가 연세도 많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해서 조금 더 일찍 돌아가셨네.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희들한테는 돈 안 준대. 그리고 아버님이 어디를 나갔어? 읍내에 어디 가셨어? 지하다방. 에? 지하다방에 누구와 친했어? 누구? 윤마담. 아니 근데 윤마담이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 왜 친한 척을 하죠? 요거 보고 친한 척 하는 거죠. 근데 윤마담하고 또 권태기래. 실증이 났대. 그래서 이번엔 어디로 가셨어? 그렇죠. 술집으로 가신 거예요. 술집으로. 근데 이 술집에 신마담이 옛날 미스코리아 출신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이쁘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빠지셔가지고 여기 놀러 다니시잖아. 급기야는 둘이 결혼한대. 아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결혼하는 거 누가 말립니까? 근데 이분은 뭐 보고 하는 거예요? 돈 보고 하시는 거지. 돈 보고. 여기는 70대고 여기는 30대야.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에? 그런데 여 장남은 40대. 에? 아니 나보다 나이가 적은 술집 아가씨를 새엄마로 모셔야 돼요? 특히 뭐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가족들 간에 엄청 싸웠어요.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아버님이 전 재산을 내가 죽거든 내 후처에게 줘라 하고 증여각서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들은 한 푼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 푼도? 그건 아니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내놔 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돌려주시오. 그걸 유류분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직계비속 자녀 중에서 결혼한 딸이 있다. 법정 상속분의 4분의 1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죠. 2분의 1 돌려주시오 하고 새엄마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번은 3번이 틀렸어.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173쪽에 유류분주에 대해 소상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74쪽에 넘어가시면 203번입니다, 여러분. 부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으로 주택과 약간의 은행 예금이 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3남매가 있다. 어머니와 3남매가
의논하여 상속재산 중 주택은 장남에게, 은행예금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누어 가지려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의 협의에 분할이 가능하다. 맞죠. 2번,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협의 분할은 가능하다. 맞죠. 맞죠?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저기 존다스텐 있네. 존다스텐 깨시고, 우리 동영상 인터넷 강의는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가끔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3번 협의 분할은 구술연 협의도 유효하지만 분할 후에 사무적 처리에 대처할 필요성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4번, 위의 경우 자신의 법정 지분을 추구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공동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법정 지분을 추구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공동 상속인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증여받은 거 아니에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거예요, 여러분. 공동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5번,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민법 규정에 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 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맞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74쪽 맨 끝에 해설 참고 박스와 175쪽의 맨 끝에 참고 해설 박스, 참고 박스가 나와 있는데 2014년 상속에서 개정되는 입법 예고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어서 176쪽에 204번 넘어갑니다. 203번은 정답 4번이었죠? 묵권 대리인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본인의 주인도 얻을 수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은 1번 계약의 이행 책임만을 진다. 틀렸죠? 계약의 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이요.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2번 손해배상 책임만을 진다. 불완전 명사 많이 붙으면 틀려요.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둘 중에 하나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물을 수 있어요. 3번 묵권 대리인의 선택에 쫓아. 틀렸죠?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입니다.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앞부분이 틀렸죠?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4번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죠? 5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였다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맞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책임을 져야 돼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골 계신 아버님이에요. 수십억 대의 땅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고 땅을 갖고 있는 A가 아버님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외아들 B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쪽으로 신도시가 이전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또 도로가 나면서 땅값이 2배로 올라버렸어. 2배로. 땅값이 2배로. 그랬더니 이 외아들 B가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네. 무슨 얘기예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안 하던 효도를 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아버님 이 땅이 지금 땅값이 괜찮으니까
여보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서울에서 사업하는데, 가게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질라니까 이 땅 팔아서 사업자금에 보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C라는 분에게 팔아서 사업자금에 보태 쓰고 나중에 더 큰 땅으로 드릴 테니까 아버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것은 대리권을 달라는 얘기예요. 땅을 팔 수 있도록. 네. 아버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땅 팔아 사업자금 보태 쓰고 나중에 더 큰 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외아들 B가 아버님 A에게 얘기하면 아버님 A가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벌써 10번째다 이놈아. 이번엔 안 된다 이놈아. 팔라는 얘기 팔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팔지 말라는 얘기. 대리권 안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저한테 팔라고 했으니까 저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하고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무권 대리가 되고 이 계약도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상대방 C는 모르니까 계약했지. 모르면 뭐야, 선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 상대방 C의 직업, 신분, 주의 정도로 봐. 보통의 주의를 하더라도 알 수 없었지. 알 수 없으면 뭐야? 무과실. 무과실. 그럼 이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라.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라.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라. 에?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라. 그런데 여러분, 말로 할 때는 구분이 안 되지만 시험문제로 나오거나 문자 됐을 때는 밑하면 틀려. 뭐가 맞아 또는? 왜? 둘 중에 하나를 선의무과실의 상대방 입장에 선택적으로 하는 거야. 무권대리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야. 계약대로 해! 아니면 손해배상 해줘. 이렇게 상대방의 선택에 따르는 겁니다. C의. 예? C의 선택에 따르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무권 대리는 오히려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돼. 무과실 책임이에요.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 C는 예?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 무과실 책임이므로 손쉽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76쪽의 204번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자, 제 29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